나인한 한남 모두들 살고 싶어하는 초고가 주택인데요. 이번에 경매에서 113억 7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113억 7억 원이 뭐예요? 집값입니다. 113억 7억 원이 뭐냐니까요. 아... 나인원 한남 경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113.7억 원에 낙찰이 돼서 신문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요. 나인원 한남은 75, 90, 100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지난 4월에는 가장 작은 면적인 75평이 90억대에 낙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실거래가 신고가가 계속 나왔고요. 중간 평수가 이번에 낙찰이 됐는데 113억이에요. 이 집이 얼마 전 모 유명한 가수가 120억에 팔았다라고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가격, 의견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너무 유명한 분이 파셔가지고 장윤정 씨 아니겠어요? 유명한 집들 다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분양이든 뭐든 간에 초고가 주택들에 항상 이름이 자주 나오신 분이셔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저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머나 그분이시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그분이 이제 팔고 나간 금액이 120억이나 130억이나 그랬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경매로 110억대 초반 경매가 나왔다는 게 나인원 한남의 현재 모습입니다. 나인원 한남이라는 단지가 지금 왜 이렇게 대표성을 띠느냐, 용산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강남을 가기 좋은 한남대교 언저리에서 신축을 찾아보면 용산구에 정말 몇 개 없어요. 단지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만 몰려있는, 말 그대로 이제 하이엔드를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소형 평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뭔가 퓨리티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호한다면은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남대교만 해도 조그만 평수가 좀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좀 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인원 한남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이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얻어야 될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씩 짚어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경매잖아요. 경매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망에 나온 거니까 난 매우 싼 가격에 살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경공매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경공매를 추천해 본 적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기운이 나쁜 거를 사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잘 돼서 이사 나가신 분 집을 사는 게 기분이 좋지, 망해 나가신 분 집 싸게 사봤자 저는 기분이 나빠서, 저는 부동산의 기분을 생각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숫자, 수치, 계산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권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쌉니다. 가격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 가서 사실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 다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시려면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나인원 한남 자주 갔었었는데 정말 매물 없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단지인데, 이런 단지에 경매가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경쟁이 치열한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겨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뭐냐면 나인원 한남이라는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이 실거주 가치를 많이 싣는 동네, 거기다가 꽤 없어서 희소성을 가지고 가는 동네들에 이런 일이 일반 아파트에서 안 벌어진다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를 이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은 무조건 나 사는 집 하나 정도 외에 갖고 있으면 굉장히 적폐 같은 느낌이 사람들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지역들에 다주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임차로 살 방법은 없고 들어가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기 있는 동네에서는 여간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사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서 나가는 게 아니면 나올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또 종종 오해가 있으신데요. 잘 사는 분들이 망하는 것보다 못 사는 분들이 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잘 사는 동네에 매물이 나오기는 앞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첫 번째 시사점, 앞으로는 좋은 동네에 상당히 선호되는 집들은 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경매가 벼봉 경매처럼 저가 쳐서 가는 게 아니라 미술품 경매처럼 계속 값 서로 올려가지고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형 주택들 중에 생각이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호화주택이라는 규정을 어떻게든 맞추지 않으려고, 호화주택이 안 돼 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호화주택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취득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택이니 넌 세금을 많이 내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이 호화주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면적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24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가 이제 호화주택이거든요. 복층일 경우에는 274제곱미터가 넘으면 호화주택이에요. 내가 그만큼 큰 집을 안 사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호화주택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대한민국은 아무리 부호여도 집이 다 작아요. 우리가 미국의 부호들 보시면은 집 안에 활주로도 있고 방 안에 방이 10몇 개에다가 화장실이 뭐 20몇 개에다 농구장, 수영장 뭐 기타 등등 있다. 제가 부동산 라이프에도 마이클 조던 집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부자여도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화주택이라는 기준부터가 무지 낮다는 게 첫 번째고, 호화주택에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주택 말고 일반 주택에는 엘리베이터 있어도 호화주택이고요. 수영장 크게 있으면 호화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년 전에 만들었던 호화가 지금 과연 호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사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호화주택을 안 맞추려고 아둥바둥해서 이쪽에서나 샀다 온 것이 아니라 이 호화주택의 기준에 들어가면서 취득세를 무려 10% 이상 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움직이는 동네가 바로 요즘 부유층들의 하이엔드 시장의 특징이다. 왜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난 정말 넓은 집에 사고 싶은데 정말 넓은 집은 세금 걱정 무슨 걱정하면서 안 지었기 때문에 없는데, 이제는 그 호화주택 넘어가는 기준조차도 나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이제는 진짜 좋은 동네에 좋은 주택은 살 방법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절대 호화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취득세 많이 내면서까지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누군가는 또 삐딱하게 보시겠지만 그저 막 저 하늘 높은 데 있는 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들 내에서도 상당히 계층 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강변 안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 한강 엄청 잘 보이는 아파트 50억 가까이 거래됐다. 3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은 상품성과 입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더 좋은 동네에 이웃들이 한결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동네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상당히 점수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